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암시하면서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지칭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온 트럼프의 청구서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듣자 트럼프는 애써 침착한 듯 보였지만 지레 놀란 눈치입니다. China, South Korea, and Japan say they're going to work together in cooperation to respond to the tariffs that you're going to put into effect this week. Are you concerned that this move, the tariffs this week, could push some of the United States' closest allies to work with China? No, I'm not worried about it. I'm not worried about it. 동맹을 잃고 적국들과 소통한 결과를 모르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국 견제 방침 정책을 추진해온 실제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다른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임시 국방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침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동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국방 전략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로 전환하면서 북한 등의 위협 억제는 동맹국에게 넘긴다는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 억제로 조정될 가능성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가 압박 등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라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이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지침은 당장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의 방위비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방위비 증액을 역대 정부가 미뤄둔 숙제라고 봤습니다. 대중국 견제 집중은 역대 미국 정부가 가져온 일관된 흐름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기본적인 관심은 북한보다는 중국 쪽으로 옮아갔다.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이 아닌 소유형으로 바꾸는 등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또한 트럼프처럼 거칠게 단기간 내에 몰아붙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며 한국이 그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위협에 우리가 독자 대응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고 전시작전권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미뤄둔 숙제가 터진 것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 전략 지침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동맹 전략 및 국방 정책을 담당하게 될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 내정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콜비는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중국 매파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등에 대한 구상과 대응 방안을 내놓은 건 콜비가 유일합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전은 최근 세미나에서 콜비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발탁을 언급하며 그들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콜비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 재직 당시 미 국방전략서 작성을 주도했고 2021년에는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 시대 미국의 공방이란 저서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적시했습니다. 이달 초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콜비는 작년 5월 서울을 찾았을 당시에도
자신은 현실주의자라며 주한 미군 역할과 관련해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위해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며 한국 스스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정상이 발표한 NCG 핵협의 그룹 등 워싱턴 선언의 핵심 골자인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평화로운 시기엔 할 수 있는 약속이지만 유사시엔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며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 그 대가는 한국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워싱턴에서 한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한국에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미국에 그만큼 위협적이진 않다며 현재 주한 미군은 북한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큰 충돌에 휘말릴 만한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공표하면서 한국에는 핵무장에 대한 계획을 넌지시 밝힌 셈입니다. 한편 관세를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이 한중일에게 협력에 대한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5년 만에 3국 경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세 나라는 지역 통상 협력 강화와 자유무역 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 행보에 합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부장, 일본 경제산업성 요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 최근 미국 관세 확대 우려에 직면한 중국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동 노력도 약속하며 보호주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고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F-16 조종사 출신인 K는 이라크 전쟁, 이슬람 국가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K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 알래스카, 하와이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는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K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는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국방은 긴급한 조치 개혁이 필요하고 더 빨리 긴박함 속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K는 이날 한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현재 조건에 기초한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다중 영역 및 한미 1, 3자 간 훈련을 통해 장비 경험을 갖춤으로써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인준되면 제안을 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는 한미 일안보 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프리덤 엣지 군사훈련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 등을 안보 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자주국방이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